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레이투원 새롭게 떠오른 수익 모델 게임 섹터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P2E란 무엇인가? 두 번째, 위메이드라는 기업과 P2E 시스템을 적용한 미르포. 세 번째, 다른 게임들. P2E 시스템을 적용한 다른 게임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네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투원, P2E가 무엇일까요? 자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즐기면서 자산을 획득하는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플레이하던 게임은 페이투윈, P2W, 돈을 내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과금을 통해 이길 확률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 자신의 캐릭터를 강화하거나 외형을 꾸미거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결제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과도한 가금을 유발한다는 이용자들의 비판이 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P2E, 플레이 투 어는 게임을 즐기면서 자산을 획득하는 모델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P2E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게임을 플레이하며 얻은 아이템과 캐릭터를 개인의 소유로 만듭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코인 및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수익을 내게 됩니다. 한국형 모델이라 불리던 P2W 방식이 최근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 P2E가 국내 게임사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을 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가 서비스하고 있는 미르포를 뜯어보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의 개발과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미르의 전설 등 MMORPG 위주로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미르포도 MMORPG 장르의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미르포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수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르포 이용자는 인게임에서 캐릭터의 성장에 필요한 흑철이란 아이템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위메이드는 흑철이 코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먼저 흑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빗썸에서 현금으로 위믹스를 매수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 0.25%는 빗썸의 몫입니다. 이 다음 단계부터 발생하는 수수료는 위메이드의 몫입니다. 빗썸에서 매수한 위믹스를 위믹스 네트워크로 전송합니다. 이때 수수료 4 위믹스가 발생합니다. 위믹스를 위믹스 크레딧으로 교환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0.005 위믹스가 발생합니다. 이후 과정에서는 더 이상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믹스 크레딧을 이용해서 드레이코를 매수하고 매수한 드레이코를 흑철로 교환합니다. 흑철 구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총 수수료는 4.005 위믹스입니다. 다음은 흑철을 판매하는 과정과 수수료입니다. 흑철을 드레이코로 교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약 1%의 흑철로 알려져 있습니다. IR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바로 매출로 잡히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드레이코를 사용해서 위믹스 크레딧을 매수합니다. 이때 수수료 약 0.8%의 위믹스가 발생합니다. 위믹스 크레딧을 위믹스로 교환합니다. 이때 수수료 0.005 위믹스가 발생합니다. 위믹스에서 빗썸으로 위믹스 코인을 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흑철 판매 절차에서는 총 1%의 흑철과 0.8%의 위믹스, 0.005의 위믹스가 발생합니다. 흑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유저가 육성한 캐릭터를 NFT화하여 마켓에서 거래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신의 캐릭터를 NFT화할 수 있고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많은 거래가 있었던 미술품, 음반 등의 NFT가 단순히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그치는 데 반해 게임 내에서 실제 사용되는 유용하고 차별적인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기존의 소유권 증명이라는 기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믹스 코인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믹스 코인의 등락에 따라 위메이드와 게임 이용자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9월 중순까지 강한 상승을 보였고 현재는 상승 피로감에 따른 조정을 조금 받은 상태입니다. P2E 모델을 바탕으로 한 다른 게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스카이 마비스의 엑시 인피니티와 플레이뎁의 신과 함께가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베트남 개발사 스카이 마비스가 포켓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게임입니다.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본인이 보유한 몬스터로 갖가지 미션을 깨거나 다른 이용자와 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게임에 유저들이 몰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현실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승세가 드라마틱하다고 합니다. 투자사로부터 시리즈 B 투자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엑시 인피니티는 시작 단계에서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를 소모하여 엑시라고 불리우는 캐릭터 3개를 구매한 뒤 그 캐릭터들을 강화하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미션을 달성하면 SLP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코인으로 전환하거나 본인의 캐릭터를 강화한 뒤 다른 유저에게 캐릭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동남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코인의 차트입니다. 위믹스 코인과 같이 강한 상승 이후 고점 부담에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플레이뎁의 신과 함께입니다. 기존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에 추가로 P2E 서버를 열고 게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현실과 규제, P2E 게임의 현실과 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800억 달러 규모의 게임 산업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의 규모가 아직 많이 작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규제에 막혀서 P2E 게임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게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이템 거래를 지원하는 마켓플레이스 페이지에는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행성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이템을 암호화폐로 바꾸고 이를 환전하는 건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존 게임의 퀄리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배틀필드와 포트나이트 등의 게임과 엑시 인피니티를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는 완전히 타겟팅이 다르다는 분석이 있고 반대로 결국 게임의 퀄리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게임사가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수준 높은 블록체인 게임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엑시 인피니티의 성공으로 각 게임사들이 NFT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출시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NFT 기반 P2E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시청자가 있다면 영어 기반의 해외 서버를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 주가 차트를 보면서 P2E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르포는 8월 중순에 오픈했습니다. 흑자 전환 기대감에 한번 상승을 했고 미르포 흥행 기대감에 상승, P2E 게임 관심이 집중되면서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기 급등한 위메이드에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새롭게 편입되는 관련주와 위메이드 상승 여부를 함께 관찰하면서 접근하는 것을 권합니다. 최근 이슈로 게임사들과 코인 거래소 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거래소에 투자를 하거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택촌놈 유튜브에 방문하시면 게임 섹터에 관한 자료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